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100%, 퇴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87%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한전 적자가 심각해 결국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차례 혁신안을 통해 통합과 희생을 강조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등 미래의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씨가 지난해 말에도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3일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후 국정 운영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측과 인력 감축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된 건데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어젯밤 9시 10분쯤 노사 양측이 협상 결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실무진이 6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 정원의 13% 정도인 2천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양대 노총 산하노조로 꾸려진 연합교섭단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공사는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경고 파업 기간은 오전 9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파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부터입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9시 전까지는 열차가 평소처럼 100% 운행됩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해 혼잡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평소에도 복잡한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4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다만 낮 시간대에는 파업으로 운행률이 불가피하게 줄게 되는데요. 노선에 따라 운행률은 평소의 53%에서 79%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버스 등 500여 대를 추가 투입해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산업 현장에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산업용 을 전기 요금을 1kWh 기준 평균 10.6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또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 원에 달하는 적자 해소를 위해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전의 대규모 부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아쉬움을 표한다며 용도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이슈를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쟁점 법안 처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조는 물론이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예고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총선 전 민생 이슈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의장님이 신속히 양당의 대표와 논의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종합편성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언론장악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순직 사건 역시 국회가 또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 파업 주장과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개입 우려를 부각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워둔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쟁점 현안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두 차례 혁신안을 통해 통합과 희생을 각각 강조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변화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혁신위 회의 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일정한 청년 비율을 보장하는 청년 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오전에 개최되는 당 지도부 회의에선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구속된 의원의 세비 박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제안한 혁신위 2호 안건이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카타르 중재로 3일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 과도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정 운영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3일 휴전을 조건으로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 중이라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일시적 교전 중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입장을 수용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ישראל לא מאפשרת הכנסת דלק לרצועת עזה ומתנגדת להעברת כספים לרצועה. AFP에 따르면 이 협상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가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이스라엘인 인질 2명과 미국인 인질 2명의 석방을 끌어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에는 하마스의 사무실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의 주거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포스트 하마스 구상과 관련해 가자 서안지구 거버넌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may be a need for som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the conflict,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Palestinian people be central to governance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as well.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재점령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What I've heard from Israeli leaders is that they have no intent to reoccupy Gaza and retake control of Gaza. 블링컨 장관은 포스트 하마스 구상 핵심 원칙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불허, 가자지구 테러리즘 근거지 이용 불허, 가자지구 봉쇄나 포위 시도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 영토 축소하지 않을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2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관련 시설 14,000여 곳과 터널 130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건물 옥상에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명중합니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옥상을 뛰어다니자 또 한 발이 날아갑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관련 기반 시설과 그 안에 있던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 목표물 14,000여 곳을 이렇게 파괴했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터널 130여 곳을 찾아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4,000여 점의 하마스 무기도 압수했는데 대부분 이슬람 사원과 유치원 그리고 주택가 건물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גני ילדים ובנייני מגורים מעידים על השימוש הציני שחמאס עושה באוכלוסייה שלו כמגן אנושי. ישנם הישגים, אך המלחמה עוד ארוכה, יש דרך ארוכה לפנינו. 이스라엘이 전방위 공격에 하마스는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 등으로 대항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기습 공격을 벌이는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속속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간간히 포성이 들리는 사이로 주민 수백 명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가자 북부를 빠져나갑니다. 마차와 트럭은 피난민을 가득 실은 채 이렇다 할 희망도 없이 그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째로 접어든 전쟁.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شهيد ب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المستمر على قطاع غزة وأكثر من 25,000 جريح كثير منهم بحالات الخطر.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중 7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며 폭격으로 인한 잔해가 치워지면 사망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가자지구로 인력과 구호물자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라파 국경이 보안 문제로 현지 시각 8일 폐쇄됐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베란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안 상황 때문에 라파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며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검문소가 다시 정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가자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고 원하는 외국 국적자가 가자를 떠날 수 있도록 라파 국경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외교부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이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억 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청조 씨와 첫 대질신문과 함께 남 씨를 고소한 학부모까지 3자 대면도 진행됐는데 남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가 13시간 동안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남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청조 씨와 대치라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도 존중하실 알고 있나요?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남 씨와 전 씨, 그리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까지 3자 대면을 진행했습니다. 전청조 씨와 학부모는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남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 씨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SNS에 장문의 게시물 여러 개를 올려 반박했습니다. 전 씨가 성별부터 직업, 기업 회장 혼외자 신분까지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돈과 명예를 모두 잃고 사기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도 남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가 지난해 말에도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 씨가 자신을 승마 선수라고 속이며 임신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소속 회사에 위약금 등 3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남성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전 씨 모친 계좌로 7,300만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 군청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 이유는 신규 공무원 모집 인원을 갑자기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그해 시험에서 군수의 딸이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2월 강원 평창군이 세운 9급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모집 15명에 장애인 저소득층 5명 등 모두 20명. 그런데 석 달 뒤 일반 모집 선발 인원만 15명에서 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군수였던 한항기 전 평창군수 딸이 그의 시험을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뽑아라. 결혼이 없더라도 일단 뽑고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 합격자는 빨리 임용하라. 감사 당시 확인된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한 전 군수 딸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시험에 2차례 응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선발 인원이 늘면서 그의 시험엔 3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35명에는 포함된 겁니다. 강원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공무원 선발과 배치를 맡은 평창군청 담당 직원 2명을 직접 불러 징계했습니다. 선발 인원을 늘린 A씨는 강등, 뽑은 신규 직원 전원을 대기 없이 한 번에 임용 배치한 B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선발 인원 변경은 공정성뿐 아니라 그의 응시 경쟁률과 미래 지자체 인사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감사원과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공통된 지적. 인사위 징계와 별도로 검찰은 한 전 군수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화물로 맡긴 캐리어를 뒤져 2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맡긴 캐리어를 몰래 열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모두 3억 7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목욕탕 여러 군데를 돌며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2달가량 경남 진주시에 있는 목욕탕 6곳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현금 등 4,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 3,900만 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 수십 톤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고속도로 입구 커브 구간에서 넘어져 4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논산나들목 근처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쌀 20여 톤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새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재하는 나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첫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단체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6년 동안 새 자녀의 양육비 3,800여만 원을 주재하는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올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징역 4개월을 듣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던 피해자 측은 이어진 집행유예 선고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새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양육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선고 직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4건. 오는 17일 대구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고
악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는 행정제재 대상자만 9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없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해외 직구를 광고하는 글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항히스타민제 등의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판매 대행하는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판매 광고글이 게시된 곳은 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와 블로그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 반대로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4점 차를 극복하면서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패색이 짙던 8회 말에 터진 박동원의 역전 투런 홈런이 팀을 연패 직전에서 구해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LG는 1회를 대량 실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선발 투수 최원태가 볼넷과 안타로 만루를 허용하더니 장성우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고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막강 불펜을 자랑하는 LG는 이후 2회부터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켜냈고 그 사이 타선의 드라마 같은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3회 오스틴의 안타로 첫 점수를 뽑은 LG는 6회에는 오지환의 벼락 같은 솔로포로 다시 한 점을, 7회 말 김현수의 2루타로 한 점 차까지 추격하더니 8회 말에는 박동원이 드라마 같은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KT의 세 번째 투수 박영현의 체인지업을 왼쪽 담장 너머로 넘겨 승리에 목말랐던 LG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한 건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너무 짜릿했고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넘어갈 때까지 긴장이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9회 통안에 결승점을 내줬던 LG 마무리 고우석은 9회 세 타자를 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잡아내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팬들에게 보답하는 어떤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어서 정말 감독으로서 기쁘고, KT는 중심 타선 알포드와 박병호가 이틀 연속 침묵하면서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한 것도 뼈아픈 역전패의 빌미가 됐습니다. 두 팀은 승부의 분수령이 될 3차전 선발 투수로 일찌감치 벤자민과 임찬규를 예고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밖에 계실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종일 날은 흐리겠지만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강한 한기가 남아하겠고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돼 점차 남부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2도, 대전 4.8도, 부산은 1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7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잃기 쉬우니까요.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측과 인력 감축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된 건데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실무진이 나서 6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인 2천여 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공사는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오전 9시 전까지는 정상 운행되기 때문에 당장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해 혼잡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파업 여파로 낮 시간대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평소의 53%에서 79%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사측은 파업으로 출근 시간을 뺀 운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노조와 대화해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근본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 국민 부담,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올바른 이제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서는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재 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여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며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대구시청을 찾아온 인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믿고 너무 설쳐 당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의 당부를 명심하겠다며 당에 아픈 처방을 내렸고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으니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홍 시장은 지금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연일 이어지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취 압박에 여권 핵심 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인사인 만큼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부적으론 불만의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최근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비록 만남이 불발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갔습니다. 모두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운 범여권 비주류 인사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윤계를 끌어안는 통합행보지만 이들이 쏟아내는 윤석열 대통령, 여당에 대한 비판에 더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이들의 입을 빌려 인적 쇄신 속도를 높이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친윤 핵심 인사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응답이 더디자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권 주류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인적 쇄신 압박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윽박 지르듯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 물갈이 대상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이미 분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많이 단속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영남권 탈피라는 게 영남권을 무시하고 잡아놓은 고기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런 관점은 실패한다는 거죠. 예산국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성급한 결단 요구는 경계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 화두를 일찍 꺼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하나의 굳건한 방향이 돼버릴 거다. 인요한 혁신 이발 인적 쇄신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여권 핵심을 겨냥한 거취 압박과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 단식 이후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 예산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현장 민생 일정에 나선 건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지 17일 만입니다. 수십억 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2차 경찰 조사가 1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씨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친 뒤에도 전 씨와의 공범 여부와 억울한 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남 씨와 전천조 씨, 이들을 고소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와 3자 대면을 진행했습니다. 전청조 씨와 학부모는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남 씨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 씨가 올해 초 남윤희 씨에게 접근해 임신 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전 씨가 남 씨를 만나기 직전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YTN 취재 결과 이미 전 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은 승마 선수로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다면서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른바 임신 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자신이 돈의 일부는 마련을 했으니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말에 속은 상대 남성은 2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전 씨는 다른 사기 범행이 적발돼 집행 유예 기간이었지만 성별을 넘나드는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고 남 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임신 사실을 믿도록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하고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휴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G7 외교 장관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처음으로 도쿄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교전 중지에 뜻을 모았습니다. 妨害されない人道支援を可能とすること、特に人道支援を容易にするための人道的休止及び人道回廊を支持すること。 이어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 정세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이국가 체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러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発射及び安保理決議違反である北朝鮮からロシアへの武器弾薬供与を強く非難しました。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로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연일 제기되면서 북한이 또 다른 지역 긴장을 일으킬 여지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기존의 견제보다는 분쟁 해결 등 과제에 대한 협력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에 분쟁 관련 당사국들이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포스트 하마스 구상과 관련해 전쟁이 끝날 때 과도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자 서안지구 거버넌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는 가자 북부에서 통제력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지도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들도 하마스가 북부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지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처에서 들려온다면서 우리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사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양국군 협력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장 부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군사 협력과 접촉이 우주 분야와 현대무기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네, 정부는 수변 지역과 군사보호시설이 동시에 지정되지 않도록 해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선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20년 넘게 고통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에서 발원해 광주를 거쳐 팔당으로 유입되는 국가하천 경안천입니다. 포고읍 주변으로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수변구역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규제를 숙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다 그런 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차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변구역이라 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골이라 고령화되어 있고. 근데 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용인시 조사 결과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도록 했지만 포고급과 모연읍 일대는 웬일인지 이중으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118만 평, 축구장 500개 규모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도 일단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경안천에서 1km 넘어가는 곳도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km 이내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중첩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용인시는 내년 상반기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이 총출동한 2023 스마트 국토 엑스포가 어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 SK텔레콤 등 13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LG는 3대4로 한 점을 뒤져 패색이 짙던 8회 말 박동원이 극적인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려 5대4로 역전승했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한 건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흐리겠지만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중서부 지방에서 시작되겠고 점차 남부 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2도, 대전 4.8도, 부산은 1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7도, 청주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서서히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강한 한기가 남아하겠고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